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름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휴가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 여름휴가의 최대 걸림돌로 가벼운 지갑이 꼽혔다고 해요. 네, 하지만 1년 동안 가장 기다리는 기간이 여름철 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알뜰한 여행 상품 찾기 위해서 발품 파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역시도 저가 여행 상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저렴한 상품의 경우에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배 정도 급증한 해외 여행객. 여름 성수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해외여행 예약률은 이미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서도 올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들의 공급이 늘어 단거리 지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과 무더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떠나는 해외여행. 하지만 피해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공항세를 눈속임하는 것은 기본. 무리한 옵션 강요부터 수도 없는 쇼핑까지. 특가 상품 이용 시에 현지에서 가이드의 무리한 쇼핑이나 옵션 강요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여행사는 가이드의 관리와 세심한 고객 응대가 필요합니다. 자칫 낙목으로 변할 수 있는 해외여행.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경제알약에서 알려드립니다. 예, 지난해에 비해서 이미 30% 정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난 해외여행. 과연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기분 좋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레드캡 투어 해외여행사업부의 김용동 수석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올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은 얼마나 될까요? 네, 1,300만 명으로 사상 최대 출국자 수를 기록했던 2007년도에 대비해서 이래로 이제 고환율과 신종플루 등으로 2009년도에 950만 명까지 그 출국자 수가 줄어섰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1,270만 명까지 이제 회복되는 수준이고 올해 2012년도에는 아마 2007년의 1,300만 원을 상회하는 숫자로 이제 출국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분기에 들어서는 이제 그 지역별로 일본 지역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춤한 어떤 수요의 현상들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그 회복세는 아직 좀 더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반사이익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 지역, 특히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싱가포르 이런 어떤 지역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중국 지역들이 이제 그 늘어나는 그 전환 수요를 이제 커버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제는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제 고유가 원화 가치 하락 그리고 경제 불안 등으로 이제 해외 여행객이 둔화되었던 모습은 이제 보였던 현상인 것 같고요. 2010년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일부 개선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유럽발 경제 위기들로 인해서 다소 좀 부진한 부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해 왔고 그리고 또 원화 가치가 정대되었고 그리고 또 소득 수준이라든가 주 5일제로 인한 그 여가 시간의 활용도 자체가 늘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국민 의식 수준의 어떤 향상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여행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조하여 이제 최근엔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제 항공 요금 절감 효과도 이제 여행객의 어떤 수요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행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싶거든요.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여행 상품은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 상품을 하시고자 하는 시즌이라든가 출발일 그리고 또 호텔 등 현지 조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어떤 상품의 어떤 구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용 항공사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비수기에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칫 싼 상품 위주로만 그 선택을 하다가는 사전에 포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호텔 등급이라든가 차량 식사 등의 어떤 수준의 어떤 차이에서
차이를 비교하지 않아서 불쾌한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를 해야 하겠습니다. 간혹 여행사들이 이제 그 전세기를 운영하여 판매하다가 출발일에 임박하여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을 저렴하게 특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보셨다가 적시에 이용을 하시는 것도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품들은 이제 각 여행사의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여행 상품 비교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비교 사이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저렴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데요. 패키지 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피해 사례들이 많이 그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패키지 여행 상품 미리 여행사에서 다양한 조건과 가격대로 다양한 그 수요층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이렇게 니즈를 100% 수용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많이 나타나는 불만 사항들은 예약 시에 상품 포함 조건과 그리고 현지에서의 조건 차이에서 오는 이제 그런 불만 사항들이 있습니다. 식사라든가 호텔, 차량 등의 질적 차이와 그리고 현지에서 일정 변경이라든가 선택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강요 사항이라든가 쇼핑에 대한 강요 사항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 불만이 일어나는 유형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약 시에 꼼꼼하게 포함된 사항과 그리고 또 여행 조건에 대한 비교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시면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믿을 만한 회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비교를 통해서 상품 구매를 하는 것이 이제 즐거운 여행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저것 따져볼 게 참 많은데요. 하지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비잖아요. 그래서 환전 요령과 또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환전에서 말씀드리면은 평소에 이제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이라는 네. 편리성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이용을 했을 때는 환전 수수료가 훨씬 절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직접 환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환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공항에서 이제 은행에 가셔서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최소한 환전에서 수수료가 한 1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험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상해, 질병, 그리고 또 휴대폰의 손해 등을 이제 배상하기 위해서 미리 가입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행 상품에는 모든 여행 상품이 다 여행자 보험을 여행사에서 들어드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제 추가로 더 많은 비용들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추가 가입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보험 기간은 보통 2일에서 1년까지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시면 그 조건을 꼼꼼히 여행사와 협의해서 보험을 추가 가입토록 그렇게 함이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여행 상품에 보험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추가적으로 보험을 드셔야 되는 경우는 여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보상하는 범위는 보통 통상적으로 1억 정도의 어떤 최고 한도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기가 이제 혹시 더 이제 항공사고라든가 다른 기타 사고로 인해서 추가 배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또 중요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별도의 어떤 보험을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여행을 좀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한 여행 노하우를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일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갈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의 상품을 이용하실지, 그리고 패키지 여행을 하실지, 아니면 자유여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얼마의 예산으로 여행을 준비하실 건지에 대한 사항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여행지에 대한 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의 어떤 여행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여행사에서도 제공을 하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찾아서 여행의 어떤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는 어떤 여행사를 선택할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그 출발 전에 여행 가방을 이제 아주 이렇게 잘 싸는 것도 아주 즐거운 여행의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가져가시고자 하는 물품이 많으시지 짐이 않습니까? 많죠. 예. 네, 그러니까 하지만 가방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짐을 그리고 또 불필요한 사항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꼼꼼히 가방을 사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세점을 이용해서 사셔야 될 물건들에 대한 것도 사전에 좀 꼼꼼히 보시고 여행사들에서는 면세점의 할인 쿠폰 등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것도 계획에 이제 포함시키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전이라든가 자기가 평소에 이제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 상비약을 준비하셔가지고 여행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현지에서 자유여행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의 연락처 등을 이제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이제 사전 준비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과 그리고 또 건강한 육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행 가셔서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몸이 이게 피곤해서 지치게 된다고 그러면 즐거운 여행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중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가기 전에 항상 설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레는 마음들을 여행지까지 계속 유지돼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주말을 이용해서 일본 여행 다녀왔는데요. 제가 감기로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 중간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참 아깝더라고요. 자, 여행지가 좋아도 체력이 꼭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드캡 투어 해외여행사업부 김용동 수석부장과 재미난 여행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노하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핑 인구 100만 시대, 대한민국 캠핑 시장은 올해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올여름은 자연 속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도 캠핑장이 생기면서 캠핑용품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관련 용품의 매출은 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텐트부터 침대처럼 푹신한 매트와 간이 식탁까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도 이제 옛말. 캠핑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레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그다음에 주 5일제 수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제 캠핑은 이제 디지털 기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족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캠핑이 좀 발전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캠핑, 그 짜릿한 매력 속으로 떠나봅니다. 여행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이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 그 걱정 이분과 함께라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김혜영 씨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더위도 날리고 저렴하게 여행까지 즐길 수 있는 방법 혜영 씨가 직접 체험해보고 왔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 여름이 캠핑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원지라고 불렀던 곳곳이 이제는 캠핑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국에는 무려 500여 개가 넘는 캠핑장이 있는데요. 서울은 물론 도심 가까이에 있는 캠핑장은 벌써부터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룻밤, 그 거부할 수 없는 캠핑의 매력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한강공원에 있는 난지 캠핑장, 시원한 강바람과 넓은 잔디밭, 곳곳에 나무 그늘이 있는 이곳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도심 속 캠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이 현재 끝난 상태고요. 이용을 하시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취사가 금지된 여느 한강변 유원지와 달리 취사가 허용된 도심 속 캠핑장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금요일 오후면 바비큐 그릴과 캠핑 장비를 빌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도심 속 캠핑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중에는 1,000명가량이, 주말에는 2,000여 명이 몰리는 만큼 이용 한 달 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지 캠핑장의 하루 이용 요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5,000원. 캠핑 장비를 빌릴 경우 대여 요금은 랜턴이 2,000원, 바비큐 그릴이 12,000원 선으로 저렴합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갖고 와도 여기서 다 대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편하네요. 서울 시내 쓰레기가 몰려들던 쓰레기섬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난지 캠핑장. 도심 속 알뜰한 피서 명소로 그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심을 떠나서 오토 캠핑을 즐기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캠핑 장비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남에 자리한 한 캠핑 장비 매장. 장비 구입에도 고급화와 실속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야영의 가장 기본은 텐트. 수십 년간 인기를 끌었던 것은 잘 공간만 있는 도형의 텐트였는데요. 가족 캠핑이 늘면서 거실과 주방 등 생활 공간을 마련한 텐트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장비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이동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주로 찾고 계시고요. 실제로 미니멀한 장비를 구입하셔서 필드에 나가보시면은 장비를 설치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구매도 많이 하십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도 눈에 띄는데요. 네,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가요? 네, 이 제품은 침낭 겸 이너 라이너라고 하고요. 굉장히 가볍고요. 우선은 부피가 작고 100% 실크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주무실 때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해 드리고요. 발포 소재가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에어매트는 손으로 몇 번 눌러주면 금세 푹신푹신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텐트 밖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인원수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튼튼한 재질과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캠핑 초보자의 경우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텐트랑 그 테이블, 의자,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기도구, 버너류들만 챙겨가셔서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시고 기타 나머지 필요한 다양한 소품들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해 주셔도 충분히 정제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새로운 여가 생활로 떠오르는 캠핑. 저도 이렇게 매장에 와서 둘러보니까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캠핑이 힘들거나 번거롭다는 편견은 이제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초보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캠핑 노하우, 캠핑 전문가분 모셔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경기도 인근에 자리한 오토 캠핑장. 첫 캠핑을 시작할 경우엔 편의시설이 좋고 접근성도 좋은 캠핑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 캠프의 기본은 바닥이 평평한 곳을 찾아 텐트를 치는 것. 이때 바람을 등지고 텐트를 쳐야 풀대가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늘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그늘막도 준비하면 좀 더 시원하고 안락한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텐트 밖에서의 생활을 고려하면 취사도구 역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 준비가 다 됐습니다. 텐트도 완성이 됐고요. 선생님, 이제 텐트 밖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텐트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있어야 될 공간, 이제 거기 텐트는 이제 잠자는 공간이 되니까요.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테이블 세팅이나 의자 세팅, 뭐 이렇게 주변 소품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 준비를 하면 됩니다. 랜턴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부탄가스와 가솔린 등 연소성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캠핑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캠핑 요리는 좀 특별합니다. 최근엔 캠핑족들을 위한 다양한 반조리 식품이 등장했는데요. 7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자연 속 만찬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캠핑 준비를 마쳐보니까 저도 막 신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캠핑 시 주의사항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가족과 함께 왔으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자연에 나왔으니 자연을 일단 보호하는 것도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뭐 행랑객처럼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되고요. 다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갖고 가든지 근처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시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용할 때도 이제 보다 깨끗한 자연 공간을 남겨줄 수가 있겠죠.
거부할 수 없는 캠핑의 매력. 오늘만큼은 잿빛거리가 아닌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서인지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안하고 머리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새로운 여가 생활로 자리 잡은 캠핑. 이번 주말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캠핑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캠핑은 야생을 즐기는 남성들에게만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한번 꼭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혜영 씨, 아직까지 캠핑이 저한테는 좀 낯설거든요.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캠핑용품 시장의 규모는 3천억 원을 넘어서서 4천억 원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3조 원 규모인데요. 캠핑 시장의 비중이 아직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연간 30%씩 증가하고 있어서 그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캠핑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덕분인지 제 친구들이 캠핑 가자고 참 많이 조르는데요. 네. 서울 근교에서 즐길 만한 캠핑 장소는 어디 있나요? 네, 서울에는 현재 5개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중량숲 캠핑장은 최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다는 특성 덕분에 초보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 개장한 노을공원 캠핑장은 잔디밭과 골프장, 자연 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의 캠핑족들이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들 캠핑장의 이용 가격은 텐트를 포함해서 물품 임대료, 물품 사용료, 주차료까지 해서 4에서 5만 원의 저렴한 비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올여름에는 캠핑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올여름 휴가는 야생에서 즐겨봐야겠습니다. 혜영 씨, 오늘도 시원한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물가가 올라서 부담되지만 생활 속 경제 지식을 잘 활용한다면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도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도 잘 활용한다면 몇십만 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카드사에서는 올여름 휴가 대목을 잡기 위해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똑똑한 카드 생활에서는 휴가와 여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레저 카드 생활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1년을 기다려온 여름 휴가. 설레는 만큼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은데요. 신용카드만 잘 활용해도 기분 좋은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에서 출시한 레저카드는 최고 3억 원의 여행자 보험 혜택부터 리터당 50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카드는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 할인과 호텔 객실 요금 할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BC카드 역시 레저 활동에 관심이 많은 고객층을 위해 다양한 레포츠 행사를 할인하는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각종 여행 경비 할인은 기본, 호텔 레저 시설 우대부터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까지 올여름 휴가는 시원하고 가볍게 즐겨보세요. 네, 신용카드 잘 활용하면 즐거운 여름 휴가 될 것 같은데요.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했다고 합니다. 예. 먼저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여권과 카드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지가 않으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본인의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결제가 거부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여러 경제에 관한 궁금증들 있으시죠? 경제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히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But I don't, baby, just to let me down. Unless